요즘 갓생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살고 싶은 거죠.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도 않고 제 채널명이 이렇듯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싶으니까 이 갓생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갓생 살기 하고 있는 그런 5가지 습관들을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그런데 저는 갓생 살려면 먼저 갓생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가 신조어인데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뜻이 이거더라고요. 타인에게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 이게 갓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타인에게 모범적이라는데, 그렇다고 내 삶을 타인에게 맞춰서는 안 되겠죠. 만약 모범이 된다시고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중심이라면 공허할 수밖에 없겠죠. 뭐 몇 번은 그럴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지속된다면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래서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 모습이 알고 보니까 모범이 되는 거죠. 경험상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살려는 게 이게 무조건 나에게 좋은 삶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살 바에 뭐 차라리 타인에게 모범적이지 않고 욕은 먹더라도 내 중심 있는 삶이 더 갓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지런한 것보다 내 목적지를 정하고 부지런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카맵에서 길 찾기를 할 때 독착지를 정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 독착지 없이 부지런만 하면 그저 방황하는 거밖에 되진 않겠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아는 자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니체 아저씨의 말처럼 이 갓생을 살려면 먼저 삶의 목적이죠. 이 갓생에 대한 나만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의에 맞게 사는데 필요한 방법을 찾는데 한결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정의한 갓생은 내가 지금에 만족하며 동시에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삶이에요. 전에는 잘 안 풀리면 전 자책하기 바빴는데, 현재 내 모습이 잘나지 않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면 괴롭지 않고 편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성장이냐, 저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이거라고 봐요. 뭐 기여라는 게 몇억 원을 기부한다던가 AI나 아이폰 같은 그런 혁신적인 발명을 한다던가 세상을 바꾼다던가 그런 거창한 것만 기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개그맨들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을 올린다거나 뭐 사람들에게 뭐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걸 다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는 것만큼 자존감에 좋은 건 없고, 물론 이것도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거라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갓생을 살기 위해 제가 하고 있는 습관들과 이 습관들을 하며 어떻게 제가 좋아졌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핸드폰 알람 끄기, SNS 삭제. 저는 제 아이패드랑 아이폰에 유튜브를 빼고 인스타랑 틱톡 같은 SNS는 다 지웠고 핸드폰 알람도 다 끄고 다녀요. 일단 유튜브는 제가 운영하기도 하고 제가 저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우진 않았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아이폰에만 지웠다가 너무 제 시간을 아이패드에서도 잡아먹어서 약 한 달 정도 전에 그냥 아이패드도 지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사람은 원시시대 때부터 생존을 위해 정보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본능으로 인해 지금 정보가 가득한 핸드폰을 찾고 보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느낀 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니까 1시간 동안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거 없나 계속 피드 새로 고침하고 뭐 릴스 몇 쉽게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는 알람만 울리면 무슨 내용일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제게 너무 자극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보니 이런 날려버릴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끄고 SNS를 지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인스타그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쉬운데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사진을 봐야 할 정도로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생 뭐하고 사는지 전 궁금하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되고, 물론 저는 영원히 인스타그램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다시 설치해서 스토리에 사진을 올리고 다시 삭제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SNS를 할 환경을 어렵게 만들면
되면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 삭제하고 알람을 끄는 게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고 반대로 나에게 방해되는 요소는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운동. 저는 운동을 매일 1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데 운동만큼 가성비 좋은 자기 개발은 없을 거예요. 이 운동 한 번으로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던 계기가 코시국 때 서울에 살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우울감이 컸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 이런 잡생각도 사라지고 몸도 이전보다 좋아지며 작은 성취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 효능감, 이런 자존감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 개선이 가장 컸습니다. 이외에는 운동에 대해선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담백한 식사. 저는 지금도 그렇고 식욕이 엄청나요. 이게 줄인다고 쉽게 줄여지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음식은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단맛, 짠맛, 매운맛, 온갖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고 치킨, 피자, 김치찌개는 물론이고 밥 먹고 나서 허기지면 과자 먹고 음식이 심심하다 싶으면 소스 뿌려 먹고 그랬는데 닭가슴살, 샐러드, 차나 물을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며 느낀 건 이런 자극적인 맛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담백하고 심심한 이런 음식들이 퍽퍽하긴 하지만 이게 여백의 미랄까? 저를 차분하게 하고 여유도 주고 담백한 식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허기도 덜 느끼게 하고요.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자극적인 맛만 추구했을 땐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또 자극적인 거 먹고 나서 입이 빨리 심심해져요. 계속 먹고 싶은 거죠. 계속 자극적인 걸 추구하게 되니까 이게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이 사람의 정신에도 확실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맛있는 거 절대 안 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맛있는 음식이 주는 장점이 있고 여전히 저는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도 먹지만 담백한 식사도 추구하겠다는 거죠. 이 고기, 치킨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네 번째, 독서, 글쓰기. 글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봤는데 타인에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 정보를 습득해야겠죠? 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요즘 유튜브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독서를 해야 하는 책의 유니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책은 작가들이 글로 정돈하며 글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내밀한 인사이트나 정보가 잘 담겨있고 유튜브는 영상 매체다 보니 영상이 흘러가는 대로 보게 되지만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페이지를 넘겨야 하니까 멈추고 싶을 때 멈춰서 사색도 하고 정보를 내 걸로 만드는데 수월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책을 1도 안 읽다가 근 3년 동안 책을 읽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전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지만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거의 의존하다시피 줏대나 멋이었었죠. 그러다 책을 읽게 되면서 아는 게 많아지고 지능이 높아졌는지 자신감이 생기면서 직접 결정을 점차 하게 되니까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졌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보가 많이 쌓여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고 독서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좀 여러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불안하거나 산만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마무리 운동으로 스트레칭 하면 뭉친 근육의 피로가 풀어지듯이 그런 뭉쳐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글로 써보거나 요약을 해보니까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서 이성적으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에 계속 생각나는 것들이나 고민들을 써보다 보니 해소가 되어서 이렇게 적는 습관들을 가지게 됐어요. 다섯 번째, 혼자만의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정리해보기. 저는 갓생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만의 시간만 있으면 나만의 편협한 생각에 갇히고 외로움에 미치기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는 데만 시간을 쓰면 이 내 중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않기에 구분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과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으로 이게 정리를 해보면 나에게 어떤 시간이 부족한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혼자 있는 걸 선호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독서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감정들과 좀 좋게 의미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엔 낯설긴 하고 지금도 여전히 낯설지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편협한 생각이 깨지기도 했고 혼자서만 시간을 보내서 생기는 그런 외로움도 일부 해소가 되더라고요. 번외로 이렇게 5가지가 습관이 되었다면 가끔
가끔 이 습관들을 깨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너무 갓생에 집착하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휴식이나 여행을 가보면서 변화를 줘보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영감은 자뇌보다 우뇌가 더 활성화되는 휴식할 때 떠오른다고 합니다. 샤워할 때나 이럴 때 말이죠. 또한 어차피 습관이 되었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쉰다고 해서 이 습관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식을 하며 하고 싶어지는 의욕이 다시 생기죠. 이렇게 제가 갓생,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편함을 추구하는 게 갓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갓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기만 하면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공허하다 이런 불안감이 들고,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잡생각이 사라져서 마음이 더 편해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 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소한 습관이라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갓생 사는데 기초 중에 기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갓생 살기 위해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 5가지를 습관화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영상 올려볼 생각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갑박한 세상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